이 그림 작년에도 봤다. 자주 나오는 그림. 매해 나오는 그림. 근데 23년은 사실상 뭐 뉴스들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더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아요. 97년 뭐 외환위기 IMF 때 이후로 최악의 경기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 IMF 때 태어나신 분들 근데 저는 어쨌든 이제 고등학생 때 IMF를 겪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 피부에 와닿았어. 이 시장이 진짜 안 좋다는데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진짜로 실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나오고 문 닫는 가게들도 많았고 사실 어린 마음에도 되게 대단하다. 이 국가라는 게 부도가 날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던 것 같긴 한데 물론 모든 게 예측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뭐 뉴스나 기사 보시겠지만 도산하고 있는 스타트업들 중소기업들이 꽤 많아지고 있어요. 그 폐업률을 보면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기업들도 이제 고용 위기를 겪고 있죠. 그래서 뭐 40대 82년생인데 명예퇴직하라고 이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세라는 배 안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지만 이 시장 상황이 썩 좋지는 않다. 사실은 좀 위험하다라는 거를 우리도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짚으려고 했고요. 그래서 2023년에 목표를 저랑 뭐 잭준이랑 많이 논의하면서 고민을 했던 건 크게는 이제 존버가 있죠. 존버. 어떻게든 망하지만 말자, 버티자. 가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 한 해는 특히나 더 좀 우리가 똘똘 뭉치는 이 마스를 지키기 위해서 좀 더 강한 배를 만드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23년의 목표는 한마디로 뭐야? 뭐 이런 걸 조금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생각한 키워드는 그 스몰 자이언츠예요. 제가 그 스몰 자이언츠가 온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읽고 되게 영감을 옛날에 얻었었는데 오히려 2023년에 되게 중심이 될 수 있는 키워드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책에 보면 그 옛날에는 무조건 규모의 경제였잖아요. 무조건 사이즈를 키우고 매출을 늘리고 그런 기업들이 많이 성장을 했다면 이제 앞으로의 시장은 작지만 경쟁력이 있고 강한 조직 문화가 있고 그런 단단한 작은 기업들이 오히려 더 오래 간다. 그런 논리인 책인데 마스상공이 저는 되게 스몰 자이언츠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변 분들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뭐 비록 3년도 되진 않았지만 어떻게 회사를 그렇게 운영하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지? 어떻게 그런 문화가 가능하지? 자율재택이 어떻게 가능하냐? 무제한휴가가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23년에 우리는 스몰 자이언츠가 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각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몰 자이언츠 기업들 핵심이 이거 우리 리더 북독할 겁니다. 예고예요. 중요한 것 같아서 핵심이 영혼이 있는 기업이래. 숫자가 아닌 영혼이 있는 기업이고 영혼이 있는 기업은 규모가 아닌 탁월함을 추구하고 구성원들의 행복과 성장을 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게 우리 창업의 가치관과 되게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스몰 자이언츠였어. 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복덕으로 이어지는. 복덕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23년에는 작지만 강한 기업이 되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자면 2023년의 정량 목표, 매출, 수익 부분을 가산을 했냐면 우리가 월 고정 운영비가 한 1.3억 정도 돼요. 지금 20명이. 고정 운영비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숨만 쉬어. 숨만 쉬어도 최근에 이제 피플팀과 이제 클잭중 켈리까지 많이 논의를 해서 마스상공 일하는 법을 이제 업데이트를 했어요. 저희가 사실 이거는 헌법이 아니에요. 10개명도 아니고 계속 그때그때 우리의 조직 상황이나 목표에 따라서 계속 진화 발전하는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규범 같은 것들이고 창업하고 1.0을 만들어서 그 중간 단계에서 한번 1.5 그게 지금 붙어있는 버전이고 이제 거기에서 2.0으로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런 가치들을 좀 고려를 많이 했고
크게 좀 변한 거는 이 그라운드를 일하는 거예요. 우리 기존의 1.5이라는 법을 보면 이 워라밸과 개인적 어떤 마인드에 관련된 항목들이 있어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일과 스스로를 구분하며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물론 되게 중요해. 근데 이게 상호 일하는 법으로 들어가기에 사실 모호하다는 생각이 많이 있었거든요. 평가도 어렵고 판단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모두가 그냥 합의하고 있는 배경의 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워라밸도 당연히 개인의 건강과 가족 너무 일보다 중요하고 개인이 너무 일에 이제 힘들지 않게 스스로의 일과 삶의 균형을 잡는 거는 당연히 중요한 거 당연히. 근데 이런 개인적인 측면의 것들은 아예 좀 분리를 하고 일하는 법이라는 건 상호. 혼자 있을 때 법을 만들진 않잖아요. 상호 간의 관계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해서 2.0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워라밸 마인드 이런 것들은 개인 차원이라는 거고 이게 그 7가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뜻 전혀 아닙니다. 계속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체크할 거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서 제가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성장형 마인드 관련된 거예요. 성장형 마인드는 그 리더 토크 때도 많이 다뤘던 주제이기도 하고 마스 상봉이 가장 인정하고 있는 어떤 인재상을 반영하는 가치예요. 성장형 마인드에서는 스스로 동기부여하며 과정을 통해 지속 성장한다. 이렇게 잡았고요. 마스 상봉은 어떤 인재를 추구하는가, 어떤 인재를 선호하세요라고 한다면 저희는 딱 하나만 남긴다면 성장형 마인드가 있는 사람을 선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스스로 동기부여하며라는 문구가 내가 몇 명 리더들에게는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오늘날의 인재를 가지는 가장 큰 기준은 스킬이나 어떤 기술이나 심지어 뭐 커뮤니케이션, 뭐 리더십도 아니고 스스로를 동기부여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가장 인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마스상공에서는 스스로가 어떤 동기부여를 통해서 일에 대한 에너지를 좀 만들 수 있는 사람을 가장 인정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러니까 물론 결과가 중요하죠. 하지만 결과가 아니니까 과정을 통해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이거를 저희 클잭 켈리가 왜 계속 넣었냐면 이게 우리 업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광고 업의 특성. 그러니까 담당 A나 디자이너가 최선을 다해서 작업물을 만들고 최선을 다해서 제안을 했다 할지언정 클라이언트의 마케팅 예산이나 이슈에 따라서 캠페인이 엎어질 수도 있어요. 비딩 수주를 못할 수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의미가 없지 않잖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결과를 떠나서 일단 과정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이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비욘드 익스펙테이션이라고 했는데 임팩트를 주는 탁월한 성과를 추구한다가 들어갔어요. 그 피플팀 논의를 할 때 우리가 그 토스 조직 문화에 대해서 같이 좀 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때 저는 사실 많이 정신을 차렸어. 왜냐면 우리가 물론 서로 간의 어떤 행복과 존중과 워라밸을 추구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결국 우리는 조직이고 조직으로서 성과를 내는 게 사실은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가장 훌륭한 대표는 회사를 존속시키는 대표거든요. 아무리 막 좋다 그래 우리 행복해 했는데 회사 망해. 그럼 난 나쁜 대표인 거야. 나도 또 내년에 힘든 해기도 하고 조금 더 정신 차리고 좀 성과를 중심으로 조직을 이끌어야겠다라는 생각이었었고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임팩트를 주는 탁월한 성과를 추구한다가 들어갔었고 이제 아는 분들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거 야 이거 어디서 한 거야? 그거 마스에서 할 때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한순간에 회사가 커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남기는 것 시장에 임팩트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고 사실 저런 탁월함 임팩트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갑자기 한순간에 막 탁월해지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지금 오늘 하는 업무 당장 앞으로 5분 동안 하는 커뮤니케이션 메일
디자인, 기획, 이 작은 일상에서의 탁월함을 추구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었고, 언제나 내가 맡은 업무에 있어서는 더 나은 결과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레벨로 성장을 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성과 관련된 항목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일하는 방법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팀워크 쪽에서 조금 좀 달라진 항목인데, 원팀이라는 개념을 바꿨어요. 원래 팀워크였는데 이 원팀을 왜 가져왔냐면, 아마 예전에도 그 북토크 때 그 규칙없음, 넷플릭스의 규칙없음 서로 논의하면서 많이 얘기했었던 주제긴 한데, 우리는 프로 스포츠 팀처럼 일하는 것을 추구를 한다라는 걸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어요. 프로 스포츠 팀처럼 일한다는 게 그럼 뭐냐라는 것은, 우리는 조직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목표보다는 팀의 미션과 공동의 승리를 우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개인보다 팀을 우선하면 그게 이제 이 뜻인데, 이 말은 예를 들면 축구야. 근데 누구라고 할까? 피터가 내가 이 골만 여기서 넣으면 내 개인 기록을 깰 수 있어. 근데 확률은 되게 낮아 보여. 그냥 내가 탁 선한테 토스를 해서 선이 딱 넣으면 우리 팀 이길 수 있어. 그러면 당연히 후자를 택하잖아요. 프로 선수들이라면. 그 이야기거든요. 개개인의 목표들도 물론 의미 있고 다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그보다 상회하는 건 우리 팀의 승리와 성공이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스포츠 팀처럼 일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고의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우리는 원팀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 되게 재밌는 개념인데, 마스하고는 항상 가족같이 일하고 너무 좋다. 가족 같은 회사.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 같은 회사라, 마스는. 어때요? 왜냐면 나도 되게 어려운 게, 옛날에는 그걸 추구했거든요. 그냥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고 아끼고 배려하고, 난 그게 가족이라는 생각이었었는데, 그 가족 같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오해의 소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태가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내가 지태를 내치진 않잖아요. 당연히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더 당연한 거, 존재만으로 의미가 있잖아요, 가족은. 근데 조직은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족 같은 회사가 자칫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오인지 때문에라도 저희는 가족같이 일하는 회사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새로 들어왔어. 너무 좋아. 왔으면 가족같이 일하는 회사니까 나는 그냥 대충 적당히 해야지. 안 돼. 그런 사람 왔을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가족 같은 회사가 아니다라고 난 얘기를 하고 싶었고, 우리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성장과 또 팀의 성과, 승리를 위해서 스스로 팀 안에서 각자의 역할에서 최고의 플레이를 하면서 성취감을 얻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존중.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근본 가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좀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상호 어떤 동료 간의 애정과 존중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고, 보통 회사들이 많이 이제 이런 존중의 가치를 지키지 못하는 게, 예를 들면 국장이 팀원분께 네가 뭘 알아 뭐라든지, 하라면 해 뭐라든지, 그런 것들이 존중 문화를 아직 안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라면 해줘 했을 때 내가 만약 동의하지 않고 이해를 못한다. 그럼 근데 이거는 왜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 당연히. 근데 그때 특히 이제 그 윗분들이 뭐 찍어 누른다든지 그럼 안 돼. 우리는 각자 역할이 다른 것뿐이지 인간적으로 동등한 사람들이거든요. 동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과의 어떤 존중을 전제로 일을 해야 되고, 또 각자의 역할, 퍼포먼스, 뭐 기획, 디자인, 뭐 신서, 경영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각자 관점이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라는 걸 베이스로 수평적으로 대화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고요. 이 수평적
조직 문화의 기준은 업무적인 수평은 아니에요. 업무적인. 왜냐하면 각자 역할이 달라. 예를 들어 이든이 오늘 PT야. PT 막 해야 돼. 근데 제본을 지금 빨리 떠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리주 제본 좀 빨리 해주세요. 필요하니까 제출해야 되니까 할 수 있어. 근데 리주가 수평적인 조직 문화에서 무슨 말이야? 그러지 않다는 거죠. 물론 그런 사람 거의 없어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보면은 이 수평적 조직 문화 되게 오해하고 업무의 수평 모든 걸 똑같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진 않다라는 거, 각자 역할이 있다라는 거고, 다만 업무 외적인 거 있죠. 업무 외적인 거에서 우리는 동등한 사람들이에요. 동등한 사람들이고, 그런 측면에서 나 이거 하나 보여주고 싶었어. 혹시 이거 봐요? SNL에서. 나 이거 너무 재밌더라고. 얼른 빼통 비우고 반찬 퍼. 언니가 이렇게 부탁한다 얘들아. 죄송해요. 이 회사에서 뼈는 모르는 것 같아요. 뼈통 주시면 제가요. 전세대출 금리만 안 올랐어도. 가까웠어. 혜수형. 어떠냐? 뼈통 비우는 장사. 내가 막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되게 비워야 전형적인 위계질서 문화의 이제 조직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 식사할 때 반찬 떨어지고 뼈통 차 있으면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다. 그걸 못 채게 했다고 해서 어떠냐 뼈통. 뭐 자꾸 화살이 저쪽으로. 솔직한 피드백 문화. 솔직하게 피드백하고 이제 열린 마음으로 이제 수용을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똑같이 유지가 되어 있고, 그 솔직함이라는 게 왜 필요한가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특히 이제 오늘날처럼 변화가 빠르고 계속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다양한 관점들이 필요한 이런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자칫 한두 사람의 리더가 끌고 가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이 리스크를 걸러내고 새로운 의견을 제시를 하고 계속 균형점을 찾아가면서 조직이 성장해가야 되는데, 독단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그걸 잘 못해. 예전에도 한번 제가 그 타운홀 때 얘기했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 설명드렸었죠. 뛰어난 개인들을 모아놓은 팀의 성과와 보통들의 성과이지만 이 소통하는 방식이 다른 팀 간에 비교를 했을 때, 사실 아무리 수많은 팀들을 연구해도 서로 간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조직 문화를 가진 팀이 가장 최고의 성과를 냈대요. 그게 구글에서 실행한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라는 건데, 한번 검색해서 봐도 되게 재밌거든요. 그리고 그런 그 문화에서 핵심은 크게는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모두가 동등한 발언권을 가진다. 동등한 발언권을 가진다. 회의를 할 때. 그리고 상대의 감정을 배려하면서 선의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한다. 라는 건데, 최고의 습관인가? 뭐 제가 또 최근에 읽은 책에서 SNL 작가들에 대한 얘기들도 나와요. SNL이 사실 생긴 지 40년 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라이터 작가들 서로 간에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야. 최소 서로 되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화가 되게 자리 잡아 있고, 그 의견을 말함에 있어서 저 사람의 감정을 그래도 내가 배려해야 한다 라는 마인드가 탑재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조직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솔직하게 피드백하고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그런 문화가 잘 뿌리를 내린다는 거고, 이 솔직하게라는 거 나 오늘 썬 머리 스타일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아니잖아, 그치? 우리 업무에 있어서 더 나은 선 예뻐. 업무에 있어서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혹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의견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회의를 하는데, 팀장님들 특히 회의를 하는데 회의의 반 이상이 나 혼자 떠든다? 그럼 안 돼.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최소한 같은 안건에 있어서는 거의 동등한 수준의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물론 어느 시점에서는 뭐 의사결정을 하고 동의를 구하고 끌고 가야 될 때들이 존재하죠. 그때는 이제 팀장님들이 리딩을 하시면 되는데, 서로 그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에 있어서는 의식적으로라도 말을 하지 않아도, 팀원이 말을 하지 않아도 먼저 물어봐주고 조금 더 배려해서 비등비등한 발언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때도 막 달리가 레오 의견에 썩 동의를 하지 않아. 그때 레오 이건 좀 너무 쉐쉐요 막 이럴 수 없잖아. 얘기를 한다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대안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팀장님들 한번 봤던 거긴 한데, 이게 그 심리적 안정감, 그 성공하는 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심리적 안정감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게 짧아요. 1분 정도 되는데 이것도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붐업 시키려고 예를 들어 어째 뭐 내가 이러이러면 감사해요 했을 때 뭐 째기 또 이어서 다른 사람한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래도 되고, 릴레이에 안 끼고 그냥 바로 하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뭐 되게 짧게라도 그런 좀 감사하는 이야기들이 쌓였을 때 말씀한 안 해도 되게 작은 것이라도 서로 감사하는 그런 마인드들이 또 쌓이고 갔더라고요. 원래는 이거 그 레몬 베이스에서 내가 하고 싶었거든요. 거기 그 감사 보내는 거 있잖아요. 아무도 안 보내. 비공개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스페이스 OJT에서 하고 있는 땡큐 스레드인데, 사실 되게 귀여워요. 그 거창한 것들이 없어. 맛집 추천해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그 초콜릿 주셔서 감사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이거든요. 뼈칼국수 먹으러 같이. 귀엽잖아. 이게 쌓인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리고 그런 감사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때 업무에 있어서도, 동료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요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그리고 다음은 그 어케이션 제도인데, 그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원래 이제 어케이션이 껴있다가 어케이션 뜯어내고 그냥 2주 통 아니면 일주 이렇게 이제 쉬는 걸 바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옛날부터 로망이 디지털 베이스에 일하는 사람들인데 오케이션을 잘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 오케이션 제도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 내가 뭐 고향집 아니면 뭐 친정집에 내려가서 일주일 있을 예정인데 거기서도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팅이 크지 않은 때들을 고려해서 뭐 일주일 정도 딱 그 오케이션, 우린 이번에 오케이션이에요 하면 어디서든 가서 일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약간 좀 고민인 건 그 크리스마스는 2회차부터 이제 비용도 드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오케이션까지 비용을 지급하는 게 맞을지는 고민이에요. 고민이죠? 네.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 우리가 그 여유 자금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드리는 거 없어도 내가 부산에서 일주일 워케이션 하겠습니다 하면 크리스마스 별개로 좀 하실 수 있게 해보면 어떨까. 요거는 따로 좀 정리해가지고 공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반차 제도를 하려고 해요. 그 반차 쓰기 조금 애매한데 내가 뭐 병원에 가야 된다거나 뭐 애기들 좀 데리러 일찍 가야 된다거나 이슈가 있을 때 그냥 2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늦게 일찍 퇴근하는 반반차 제도 하려고 하고, 그 플렉스에서 하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쵸? 세팅해놨죠. 반반차는 편하게 쭉쭉쭉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집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공동 생파를 하려고 해요. 지금 생파는 약간 자율적으로 서로 이렇게 좀 축하해주고 뭐 이렇게 달래폼도 그리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의외로 이제 한 3년차 접어드니까 은근히 이게 그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해당 월에 생일이신 분들 한번 쫙 모아가지고 괜찮은 날짜 해가지고 다 같이 박수치고 축하하는 전사 이벤트 차원으로 앞으로는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1월부터는. 그리고
1월 중에 연봉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지금 이제 수요일까지 네온 베이스를 통해서 체크인, 셀프 리뷰, 직급별 피드백 진행을 하시면 되고, 원래 금요일이었는데 수요일로 조정을 했거든요. 그거는 우리 그 익명 건의, 익명 카톡방? 카톡방에 주신 의견 반영한 거고, 말 나온 김에 익명 카톡방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거 저한테 바로 오는 거고,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럼 이렇게 할게요 설명드리기도 하고, 제가 답변 드리기 전에 만약에 나가시면 어떤 형태로든 액션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내용들 바탕으로 13일 금요일, 13일 금요일이네? 왜 그러지? 14일 금요일까지 이제 협상 테이블 구성을 할 거고, 그걸 바탕으로 20일까지 전 직원 연봉 협상 미팅을 합니다. 그리고 협상 때 어느 정도의 뭐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할 테지만, 상세한 피드백들은 따로 팀장들 뭐 국장님들 따로 원원원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1월 25일부터 이제 협상 내 연봉 기준으로 월급이 진행된다 보시면 되고요. 이번 연봉 협상의 기조는 그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S급은 유지를 하려고 해요. S급은 20% 혹은 그 이상 상승하는 분이고, 작년에도 S급이 있었습니다. S급은 절대평가, 상대평가는 아니에요. 없을 수도 있어요. 절대평가입니다. 좋은 분이라면 그 스타트업 정신을 유지하여 S급의 상승률을 가져가려 하고, 그 작년에 나왔던 그 회사 피드백 중에서 연봉 협상할 때 그 팀장들도 참여를 하면 좋겠다. 테이블 구성할 때. 그리고 그 전사 연봉을 공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어요. 이거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 전사 연봉 공개는 사실 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꽤 커요. 심지어 극단의 솔직함을 추구하는 토스조차 연봉 전공 공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맞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팀장급들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째기나주는 그 전사천에서의 태의 숫자를 보기 때문에 각자의 국에 편향되지 않고 논의가 가능한데, 팀장님들은 아무래도 팀을 중심으로 보시다 보니까 약간 우리 팀원 챙겨주기처럼 변질될 수 있는 우려도 있을 것 같아서, 팀장님들이 평가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저, 째, 준 이렇게 세 사람이 테이블을 구성을 한다. 이렇게 진행하려고 해요. 그리고 다음은 이거 너무 귀엽죠? 네. 이거 피터가 직접 3D로 만든 거. 피터 눈물 흘린 것 같은데. 심지어 대박. 입사하시기 전에 만드신 거라고. 네. 와, 캐릭터가 진짜. 3D로 만든 거예요? 3D로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 친구를 활용을 해서 그 피터가 마스상구 쇼리를 만들었어요. 와. 그거를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그 마스상곡이 원래 그 서리스 콘스트 마스라는 밴드 이름에서 시작된 거 다들 아시죠? 네. 그 밴드의 노래를 BGM으로 깔았어요. 오. 센스 있죠? 들려드릴게요. 잠깐만, 이거 없애기 못해요? 싸요? 마우스를 위로 올리시면 클릭 올리시면 다시 스페이스. 스페이스 누르고 마우스를 위로 살짝. 잘 봤습니다. 끝났나요? 시간이 많이 부족했나 보네. 귀하게 하신다더니 역시 이게 제일 귀한 거예요. 야야. 스페이스 누르시고 마우스를 위로 올려. 칼 정페이지 한번 더 가시고. 한번 더 위로 올라가세요. 그 다음에 한번 스페이스. 너무 마우스 위로. 마우스를 건드리시면 안 돼요. 마우스 위로 가 있는데 지금. 왔어. 나오고 있어. 나오고 사라져 있는데. 대박. 원본 인공기로 해야지 하면 조금
피트한테 한 번 더 갖고 와. 엄청 디자인팀 너무 바쁘신데 짬짬이 그 해주시느라 진짜 고생하시고 썸머도 진짜 고생했어요. 진짜 컷 하나하나 다 봐가면서 해주셔가지고 진짜 마스 상황도 이제 쇼리리 있는 회사다. 큰 회사가 된 느낌. 큰 회사가 된 느낌 있고 적극적 저희 그 사이트 올려 링크 공유할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주변에 또 홍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그 지난번에 우리 사은 그 투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클로이가 내주신 스테이 스트롱으로 그 이거 다시 만들었어. 이것도 피터? 아니요. 칩스? 칩스가 해주셨어요.